자, 오늘은 여러분께 엔덱스라는 탈중앙화 거래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시고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이 탈중앙화 거래소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그 특징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이걸 하고 있을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이미 출시된 거래소라는 점입니다. 즉, 지금 회원 가입을 하시면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코인을 사고 싶으시든, 비트코인을 사고 싶으시든, 현물을 사고 싶으시든, 이런 밈코인을 사고 싶으시든, 심지어 미국 주식까지도 살 수 있습니다. 자, 거기는 코인업계의 웹사이트인데요. 이 웹사이트 주소에 접속하시면 이와 관련된 많은 것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관한 지식들이요. 정보들이요. 보시면 트레이딩 앱이 하나 있죠. 이거 다들 발견하셨나요? 또 트레이딩 앱이 있는데 바로 거래 애플리케이션 순위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가입했을 때는 순위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미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서 이 거래소를 보시면 이런 잠재력이 있습니다. 탈중앙화 거래소 10위 안에 들 수 있는 잠재력 말이죠.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 거래소는 두 번째 장점이 라이선스가 완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법적 규제를 준수하고 있죠. 미국 금융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RAA 라이선스도 있습니다. 이 라이선스는 아주 특별합니다. 이 라이선스가 있으면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바이낸스에서 미국 주식을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다른 많은 곳들도 모두 미국 주식을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엔덱스에서는 미국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SPO 라이센스로 토큰 오퍼링을 할 수 있고 IDO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금융 라이선스도 있고 그리고 아오바야 라이선스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 탈중앙화 거래소만이 가장 많은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럽의 미카 라이선스까지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에게 왜 이렇게 라이선스를 많이 따냐고 물었습니다. 많은 탈중앙화 거래소들은 이 라이선스 하나만 가지고 있거든요. 바로 MSB 금융 라이선스 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갔을까요? 그는 앞으로 이러한 산업기관의 규제가 점점 더 엄격해질 것이고 더 많은 라이선스가 필요할 것이며 그래서 지금 엔덱스는 미리 이 라이선스들을 모두 받아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의 적극성과 야망을 엿볼 수 있죠.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솔라나 체인에 접속할 수 있어서 이 체인들의 수수료만 있으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거래소에서 말이죠. 좋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로 제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업계 경쟁력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날 이 거래소의 경쟁력이 중요할까요? 경쟁력이 없다면 어떻게 상위 10위 안에 들거나 심지어 1위를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원하시나요? $1000로 100만 달러를 버는 것을요. $1000로 버는 것 다들 원하시나요? 하늘에서 공짜 떡이 떨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원하신다면 반드시 시간을 내어 공부하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잠시 후에 어떻게 $1000로 100만 달러를 버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섯 번째를 보겠습니다. 그 경쟁력에 대해서 자, 우리 제가 물건을 사러 이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이걸 사려고 하니 재고가 없고 저걸 사려고 해도 재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가게에 들어오면 다 있습니다. 내가 어느 곳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는 건가요? 확실히 이곳이 좋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 제품을 한번 봅시다. 비밀 채굴이 있고 현물 거래가 있고 미국 주식이 있고 선물 거래가 있고 전자상거래 금융이 있고 블록체인이 있고 예측 시장이 있고 대체 발생이 있고 현재 순위 1위인 탈중앙화 거래소에 가보면 거기는 이 현물 거래와 선물 거래만 있고 순위 2위인 곳에 가보면 거기도 현물 거래만 있고 선물 거래 미니코인에 들어가면 에이프는 미니코인만 있고 하지만 여기는 제품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미래에 어떤 곳을 선택할 것 같나요? 라우옌 감독님, 여기는 지금 새로운 거래소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이미 출시된 지 오래된
오래된 거래소라면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많은 사용자들이 이것을 사용한다면 그건 정말 엄청난 기회일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제품들과 AI가 대신 골라주는 어떤 토큰이 상승 잠재력이 있는지.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지갑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블록체인에 참여하고 있다면 블록체인 지갑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지갑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신의 모든 자산은 이러한 탈중앙화 핫월렛에 보관됩니다. 좋습니다. 지갑을 어떻게 관리할까요? 바로 새로운 지갑을 생성할 때 자동으로 12개의 니모닉 단어가 생성됩니다. 아니면 개인 키를 제공합니다. 그럼 이것을 잘 관리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반드시 손으로 받아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집안의 금고에 보관하세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 12개 니모닉 단어를 캡처해두고는 휴대폰에 저장해둔 것을 잊어버립니다. 나중에 휴대폰을 수리하러 갔을 때 다른 사람이 니모닉 단어를 보게 되거나 혹은 해커가 휴대폰을 해킹하여 니모닉 이미지를 보게 된다면 그가 당신의 지갑에 로그인할 수 있고 안에 있는 돈을 보고 전부 이체해 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울고불고 매달려도 소용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지갑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갑은 미래의 트렌드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5년 후에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탈중앙화 지갑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전 세계에서 비자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는 것을요. 이해되시나요? 지갑 관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모든 국가가 여러분의 돈을 점점 더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지 않나요? 이것은 여러분의 돈이 알리페이에 있다고 해서 위챗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부 정부의 것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의 돈을 동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지만 블록체인 같은 에너지 플랫폼에 100억이 있더라도 아무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테러 활동에 연루되지 않는 한, 미국이 당신에게 협조를 요청하지 않는 한, 그 안에 돈을 얼마나 보관하고 있든 당신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며 전부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추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갑을 잘 관리하세요. 그리고 오늘날 탈중앙화 지갑은 제가 딩신에 물어봤는데 딩신아, 초기에 거래소가 몇 개나 있으니 그가 저에게 이미 3만 개가 넘게 출시되었다고 하더군요. 전 세계에 탈중앙화 지갑은 몇 개나 있을까요? 딩신이 회신하기를 겨우 9개뿐이라고 했습니다. DB 지갑이 있고 메타마스크가 있고 팬텀이 있고 이런 9개의 탈중앙화 지갑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적을까요? 코인을 해보신 판 선생님, 당신이 코인 지갑에서 송금할 때 수수료가 필요한지 그렇게 돈 벌기 쉬운 것이라면 왜 겨우 9개밖에 없을까요?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탈중앙화 핫월렛을 만들려면 실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술이 있어야 하고. 맞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좋은 회사를 놓치지 마세요. NG파이는 자체적인 실력이 있고 자체적인 재료가 있습니다. 자체 탈중앙화 핫월렛을 구축하는, 게다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인 지갑에 자산을 가지고 있고 그러고 나서 그는 오늘 더 이상 DB 지갑을 쓰고 싶지 않아서 아마 수수료가 DB가 높아서 메타마스크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갑 속 자산을 즉시 하나씩 옮기는데 이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블록체인 지갑에서든 지갑을 생성할 때 두 가지 질문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지갑 생성, 다른 하나는 지갑 가져오기. DB 지갑에서 받은 것이 니모닉이든 개인 키든 상관없이 메타마스크나 다른 브랜드의 그 개인 키나 니모닉을 가져오기만 하면 당신의 자산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탈중앙화 핫월렛은 개인 키 하나만 있으면 모든 브랜드를 지원하여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로그인 할 수 없다면 그것은 가짜 지갑입니다. 보세요. 디파이 등록할 때 탈중앙화 핫월렛을 제공하고 그리고 니모닉을 가지게 되면 DB 지갑으로 가서
가져오기를 하면 자산이 완전히 똑같이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대단하죠. 자, 다음으로 사장이 누구인지가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투자는 이 회사에 투자하면서도 사장이 누구인지조차 모릅니다. 사장은 원래부터 사기꾼이고 당신의 돈을 사기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은 여전히 그에게 돈을 투자합니다. 그러니 사기를 당하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제가 어떤 투자에 참여하든 저는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고 저는 박사입니다. 제 명예는 여러분보다 아마 더 높을 것입니다. 제가 박사니까요. 제가 투자하려면 저 역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만약 역주임을 소개해드렸는데 당신이 투자해서 손해를 본다면 저에게 불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농담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이 투자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것이 기회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전례 없는 기회입니다. 이 거래소는 정말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앙화 거래소의 그 기회의 트렌드를 놓쳤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소를 보게 되었으니 그래서 저는 투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장이 누구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홍콩으로 날아갔습니다. 사장을 만나기 위해서요. 사장의 이름은 허샤오양입니다. 영어 이름은 그는 본래 허난 사람이고 지금은 이미 홍콩에 정착하여 홍콩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신은? 자, 보세요. 이것은 2025년 11월 홍콩 금융 서밋입니다. 홍콩은 아시아 금융, 이 아시아 금융 중심에 그리고 그는 초청 귀빈 중 한 명이었습니다. 보세요. 그가 강의하러 갔을 때 제가 그의 강의를 처음 들었을 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왜냐하면 여러분 주목해서 보세요. 엔고 양측을 존중합니다. 이게 뭐죠? 운동화 봐봐요. 청바지, 티셔츠, 현장에 있는 사람들 모두 정장을 입었어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제가 처음 그의 말을 들었을 때 등장할 때 다들 환영받고 안내받는 걸 봤어요. 사장님처럼 이렇지 않았어요.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정장을 입었잖아요. 아, 좋네요. 그리고 알고 보니 그는 그 전자책 사장님 같았어요. 이런 전형적인 IT 인재들은 다 이래요. 보이시나요? 이런 IT 쪽 사람들은 옷차림이 다 이래요. 오케이. 그리고 이건 제가 직접 녹화한 것입니다. 그때 제가 답사를 갔을 때 중국인 무리도 답사하러 온 것을 만났어요. 그 중국인들은 앞에 앉아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블록체인에 아주 강하거든요. 그들은 블록체인 참여에 아주 적극적이고 강해요. 그래서 그가 던진 질문이 아주 날카로웠어요. 그런데 사장님은 거침없이 대답하시더라고요. 이걸 보고 저는 아주 감탄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가짜 폰지 사기판의 사장들은요, 질문을 하면요, 잠시만요, 저희 기술 총괄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죠. 저희 무슨 총괄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는 답변할 줄 모르거든요. 하지만 보세요. 사장님이 직접 솔선수범해서 스스로 답변하지 않고 여보세요? 네. 그럼 식당에서 그의 과거 이력을 검색해봤어요. 2024년 베이징 이공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 와, 이건 IT 인재네요. 사장님은 사실 수학 천재예요.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수학 천재. 중국 CCTV 인터뷰도 받았어요. 이것들 보세요. 중국 CCTV를 아시나요? 중국 국영방송국. 아무나 인터뷰하겠어요? 좋아요. 2023년에 CCTV 인터뷰를 받았어요. 물 마시기. 문제 없어요. 블록체인 연구개발 경험.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보호해야 합니다. 전방위 서비스. 동시에
이 학생이 맞아요. 이분은 CCTV의 그 유명한 아나운서예요. 보세요. 인터뷰와 샤오양. 이 인물을 언급하는 것 같아요. 자, 올해 초 중국 상하이 교통대학교 상하이 고급금융학원 기업가학원 주간과정 취재 허샤오 개건 멘토. 그가 이 사람이 맞는지 물어볼게요. 블록체인에서 무엇을 강의하는지. 블록체인에 강의합니다. 주인공이 아니라 다른 특별한 것이요. 블록체인을 강의하는 것이죠. 자, 올해 홍콩에서 방금 막 끝난 카니발에 초청된 주간 강사 중 한 명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허수이가 누구인가요? 이렇게 성공한 사람. 하지만 제가 앞서 그의 다른 성공들에 대해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늘 여러분은 그저 그를 따를 뿐입니다. 이런 기회가 있는데 원하시나요? 그러면 그는 2014년에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1APM을 설립했습니다. 이건 제가 보지 못했지만 그는 정말 수학계의 천재입니다. 당시 그가 이 스토리지 프로젝트를 설립했기 때문에 저는 SS라고 부르고 중국에서는 SS라고 부릅니다. 그는 APL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그때는 아무도 이 프로젝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든 것은 미래지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일괴점 같은 인터뷰에서도 그를 인터뷰하며 왜 당시에는 이 프로젝트를 생각하지 못했냐고 물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보세요. 그는 당시에 치민 벤처 캐피탈, 매트릭스 파트너스, 청웨이 캐피탈로부터 보이시나요? 이것들은 모두 벤처 캐피탈 기관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이 VC가 좋아요. 벤처 캐피탈 기관이란 무엇인가요? 마윈의 알리바바는 손정희가 투자해준 것에 의존한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 대만에서 유행하는 그 쇼핑 플랫폼이 무엇인가요? 쇼피인가요? 쇼피 말고 또 무슨 블루크림이 있나요? 없나요? 핀도또는 있나요? 없어요. 탕버오는 있나요? 다 거기로 가야 하죠. 여러분, 쇼피를 배우나요? 맞아요. 그렇게 좋나요? 그럼 쇼피는 분명 비싸게 팔겠네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말레이시아는 보세요. 최근에 우리 모두 이 쇼핑 플랫폼에서 주문을 했어요. 배송비가 전혀 없어요. 왜일까요? 핀도어도어가 말레이시아에 진출했기 때문이죠. 리베이트를 잘 계산해보세요. 오늘 여러분은 벤처캐피탈 기관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오늘 당신이 대만에 있고 신발을 파는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신발 한 켤레를 팔아서 $3를 법니다. 좋아요. 내일 제가 대만에 신발 가게를 하나 엽니다. 당신 옆집에서 신발 한 켤레를 팔 때마다 $10씩 손해를 봅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럼 저는 대체 무엇으로 $10씩 손해를 볼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아시나요? 왜냐하면 제게 자금을 투자해주는 벤처캐피탈 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돈을 쏟아붓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나요? 보세요. 벤처캐피탈 기관은요. 그들의 업무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당신에게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당신이 어떻게 이 시장을 점령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 그리고 어떻게 사용자와 트래픽을 누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상장할 것인지 설명하면 그가 당신에게 돈을 투자해 줍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은 당신의 실적이 얼마나 돈을 버는지가 아닙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시가총액입니다. 당신 회사가 상장한 후에 몇 배나 오를 수 있는지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우버를 아시나요? 대만에서도 우버를 쓰죠. 맞나요?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우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버도 그렇고 메이트원이나 디디투신 같은 것들 보세요. 이것들은 이제 단순한 돈이 아니라 자본으로 움직이는 비즈니스입니다.
모두 적자를 보고 있지 않나요? 맞아요. 게다가 푼돈을 잃는 게 아닙니다. 매년 수천만, 수억씩 적자를 봅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자들은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몇 배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들의 방식은 대체 어떨까요? 그들은 돈을 쏟아붓는 방식을 씁니다. 사용자를 모으기 위해서죠. 맞나요? 사용자를 끌어들이고 트래픽을 유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운영 방식을, 그러니 지금의 전통적인 방식이 어떻게 이런 자본 운용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전통 비즈니스들이 다 밀려나지 않았나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말레이시아의 많은 가게들, 원래 상점이었던 곳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신발 가게들도 더 문을 닫았습니다. 옷 가게들도 다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런 자본가들과 경쟁하겠습니까? 그들은 돈으로 거두어드립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보세요. 제가 강조하는 점은 여러분이 2014년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0여 년 전에는 샤오양은 이미 자본 운영을 활용할 줄 알았습니다. 보세요. 벤처 캐피탈 기관이 그에게 5천만 달러를 투자 유치해 줬고, 게다가 그의 회사는 신삼판에 상장했습니다. 그도 돈을 벌었고, 이 벤처 캐피탈 기관들도 돈을 벌었습니다. 그의 회사도 매각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그가 이 랑간 스토리지 프로젝트를 창립했습니다. 이것은 블록체인의 스토리지 프로젝트입니다. 또 하나의 체인입니다. 좋습니다. 그는 당시 또 V맨, 젠펀드와 비트바이, 여러분도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매우 거물급인 벤처 캐피탈 기관들입니다. 맞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몇 번씩이나 벤처 캐피털에 투자를 유치해서 돈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당신에게 손을 내밀며 와서 나랑 같이 하자고 하고, 내가 조금 투자하고 내가 돈 벌게 도와줄게. 당신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건 전생에 덕을 쌓아야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데 동의하시나요? 보세요. 그렇게 대단한 기회를 몇 번씩이나 마주하고, 보세요. 투자자들이 줄을 서서 또 그에게 돈을 주고, 그리고 수십 개의 중앙화 거래소에 상장했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30억 달러에 달했으며 당시에 그의 토큰은 50배나 올랐습니다. 좋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물론 이것도 우리의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때 그가 1000배를 올렸다면 오늘 허샤오양이 우리 프로젝트를 이끌러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여기서 붙잡혔습니다. 대부분 규정 위반이거나 불법이었으니까요. 잡혀 들어갔는데. 하지만 전과는 남지 않았어요. 듣기로는 수천만 위안의 엄청난 돈을 쓰고서야 그래서 홍콩에 정착하게 된 것이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가 잡혀 들어갔기 때문에 그의 이 프로젝트도 결국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앞서 돈을 아주 많이 벌었기 때문에 VC도 돈을 벌었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당시에 그를 따르던 1만 명의 팀원들이 앞다투어 다들 돈을 벌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만약 기회가 다 살펴보면 그들도 디파이를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예전에 무엇을 가장 좋아했냐고 물어보면 이 베테랑이 우리 마스터를 이끌고,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쉰 후에 그는 다시 트렌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홍콩에 이것을 등록했고, 그러고 나서 특별 자금을 투자해 이 비파이 탈중앙화 거래소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트렌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자신의 재력과 자신의 실력, 자신의 기술을 투입했고, 그러고 나서 이 디파이 거래소에 구조를 전부 완성한 후에야 비로소 나와서 유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이해하셨죠? 보세요. 폰지판은 어떤지. 폰지판의 리더들은 가르치죠. 당신이 투자하면 내가 거래소를 만들 것이다. 내가 산업을 일으킬 것이다. 라며 전부 미래형으로 뜬구름만 잡습니다. 진짜 실물 사업이란 무엇일까요? 실물 사업은 물건을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유저를 찾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러니 헷갈리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폰지판이 아니라 진짜 탈중앙화 거래소입니다. 그가 지금 찾고 있는 것은 유저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그의 팀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세요. 디파이 팀의 작품이
솔라나 해커톤 개발 대회 카테고리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이 디파이 거래소 안에 많은 AI가 도입된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심지어 카피 트레이딩까지 도와줄 겁니다. 즉, 주식을 사고 싶거나, 무엇에 투자하고 싶거나, 금이라든가, 정말 많은 것들이 연동되어 있을 겁니다. 많은 유저들을 끌어들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서비스들이 있다면, 많은 유저들을 끌어들이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가 또 많은 벤처 캐피탈 기관들을 끌어들여 그와 함께하게 된 것을 보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꽤 많은 라인이 있네요. 하지만 주요한 것들만 말씀드리자면 지릴르 터우타우 같은 것들. 바이트댄스, 즉 틱톡의 엔젤 투자가 홍콩의 이 그룹으로 흘러들어간 건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시리즈 A는 청지강 산하의 투자사로부터 정지강은 누구일까요? 바로 주대복 주얼리. 들어보셨나요? 홍콩, 그리고 이 정치가문. 인터넷에 검색해보세요. 이분은 이미 돌아가셨고 그들의 가문은요. 자산이 1000억 홍콩 달러가 넘습니다. 1000억 자산입니다. 그럼 이 정지강이 바로 그의 장손입니다. 바로 그의 가문 후계자 중 한 명이죠. 오케이. 그렇다면 그가 자금판을 하러 올까요? 안 하죠. 여러분이 만약 정지강이라면, 자금판에 투자하러 가겠습니까? 가문의 체면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이 돈이 중요할까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이 가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언론사마다 금융 헤드라인에 다 실렸습니다. 이 언론사들에 다 보도되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건 작년 8월 시리즈 A였습니다. 그럼 정지강은 누구인가?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홍콩 4대 가문 출신입니다. 주대복의 이 후계자들 중에 부하 직원이 없겠습니까? 만약 이 소식이 가짜라면 그의 부하들이 진작에 그에게 말했을 겁니다. 누군가 당신 이름을 쓰고 있다고. 그렇죠. 그럼 이 소식이 벌써 내려갔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지금 벌써 6월입니다. 검색해보면 이 정보들이 아직도 다 나옵니다. 그럼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동의하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라운드는 민세. 이건 800만 달러입니다. 앞에는 500만 달러이고요. 자, 민세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핵심 자본을 도입했습니다. 바로 그 경영 말이죠. 그 커다란 이. 자, 이 핵심 자본은요. 중국 최고의 라이브 커머스 인플루언서 리자치가 그의 사나이입니다. 리자치는 1년에 10억 위안 이상을 법니다. 오케이. 그리고 판정 독서회. 그리고 히말라야 등등이 모두 이 핵심 자본의 산하에 있습니다. 이 VC가 충분히 크지 않습니까? 언론에서도 이 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 두 번째는 누구일까요? 가오룽 자본입니다. 가오롱 자본은 누구일까요? 핀도도어의 가장 큰 상업주주입니다. 중국 최대의 멀티플랫폼 순위에서 핀도도가 지금 이 가오롱 자본이 당시에 5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1년 동안 벌었습니다. 이 벤처 캐피탈 기관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들도 지금 와서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시리즈 B 라운드를 검색해보세요. 이 SIG 하이 아시아 펀드. CIG 하이 아시아 펀드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아시나요? 그가 바로 틱톡 더우인의 가장 큰 보스입니다. 와, 틱톡의 가장 큰 벤처 캐피털 기관이 틱톡에서 1000억을 벌었습니다. 더우인은 아주 핫합니다. 그리고 틱톡 전 세계적으로요. 시그는 사람들을 위해 펀드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이건 이미 확인된 겁니다. 하지만 언론에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발표될지 모릅니다. 이봐요,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VC와 함께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만약 당시에 마윈이 손정희를 찾아가 알리바바에 투자하게 했을 때 당신이 이 소문을 들었고 당신도 여기에 조금 투자했다면
진작에 셀 수도 없이 부자가 되었을 겁니다. 맞아요. 만약 당시에 틱톡이 이런 벤처 투자를 유치해서 투자 받았을 때 당신도 이 소문을 들었고 당신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면 네가 하는 건 다 불분명해. 그렇지? 맞아. 하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우리는 일반 서민들이잖아. 어디 이런 기회가 있겠어. 모든 벤처 캐피털들이 그 셋, 넷을 기다렸다가 우리가 겨우 듣게 된 거야. 그렇지. 어떤 사람이어야 이런 기회를 얻겠어. 내가 말하는데 이건 우리 평생에 만날 수 있는, 봐봐, 만난 지 꽤 됐잖아. 지금 이 벤처 캐피탈 기관도 아직 안 끝났어. B3 라운드, B4 라운드, 그리고 C 라운드, 그리고 D1 라운드 있어. 너는 이 소문을 듣고 같이 참여하게 된 거야. 네가 아주 잘 맞는다고. 네가 있어야 이런 복을 받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너한테 이런 복이 있어서 분명히 이런 기회가 생긴 거라고. 맞아. 그래. 오케이, 좋아. 다음으로 가장 탈중앙화되고 포괄적인 반품 제품을 먼저 완료하지 않고 페이 인수 없이, 페이가 없는 게 뭐냐면, 자, 애플, APPLE. 이 앱에 들어가봐. 이거 괜찮아? 봐봐, 원금 보장에 만배 이익이라니. 이 류급씨는 2,000개, 무슨 블록체인 모니 같은 거. 봐봐, 원래는 이 신용카드를 빌리는 거라고 했잖아. 안 봤어. 회사도 이미 계획이 있을 거야. 이미 그런 회사를 인수했어. 앞으로 모든 사용자에게 신용카드를 줄 거야. 지갑 속 자산을 가지고 전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어. 더 많은 사용자들이 가입하도록 끌어들이지 않겠어? 아, 네가 직접 말해봐. 오케이, 좋아. 그럼 지금 그의 토큰은 0.02센트에서 시작할 수 있어. 뭐라? 우리가 들어온 지 몇 달이 지나도 여전히 0.02센트야? 좋아, 봐봐. 바이낸스 같은 것들과 똑같지 않아? 다 아주 깨끗해. 맞아. 그런 코인들처럼은 안 될 거야. 내일 오르는가? 내가 말하는데 그제야 내가 발을 들이지. 그건 항상 너와 함께하며 온전히 증명해주는 거야. 그는 그냥 우개로 너를 참여시키려는 거야. 그가 이 토큰이 여전히 그대로면 어떡하냐고 하면, 왜냐하면 사용자랑 트래픽을 누적해야 하니까. 그래야 오르지. 사용자랑 트래픽이 없는데 어떻게 오르겠어. 다들 이해하시죠? 오케이, 좋아. 하지만 방금 전에 봤던 모든 하이라이트를 한번 보자. 이미 가격이 올랐어.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얼마나 공익적으로 갈 수 있는지. 이건 절대 혼지 사기가 아니야. 갖고 싶다고 바로 갖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썼고 또 벤처 캐피탈이 돈을 대줄 테니까. 이게 닥치면 누가 제일 손해를 보겠어. 이 이치를 이해하겠어?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이게 얼마나 성공할 려 있느냐야. 이게 크게 성공하면 우리는 1000배, 10,000배를 벌 수도 있어.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작게 성공하더라도 우리는 10배, 20배, 50배. 알겠어? 그럼 너 지금 갈 거야, 말 거야? 100달러를 써서. 내가 말하는데 이번에 가장 가치 있는 투자를 하는 거야. 100달러짜리 도시 창고방은 없어졌어. 하지만 그거 알아? 만약 몇 년 뒤에, 5년 뒤에 그게 1000배 오르면, 네, 100달러는 이미 10만 달러가 되어 있을 거야. 네가 다른 걸 사서 환호하는 것보다나 차 같은 걸 사면 손해보고 없어지잖아. 이 100달러가 10배 오르면 1000달러나 되잖아. 투자할래 말래? 이런 기회가 있는데 할 거야 말 거야? 할지 말지는 네가 결정하는 거야. 어쨌든 내가 말하는데 사람이란 참 신기해. 어떤 사람들은요, 진짜 재물신이 자기 집 문 앞에 찾아왔는데도 재물신을 쫓아내버려요. 진짜 여자가 와야 좋네요. 예고.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이렇게 투자하면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에게 주는 혜택이라고 하죠. 좋습니다. 이 혜택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자, VS 거래소 거래 이벤트를 출시해서 수수료 2배의 수익 지분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거래 채굴 이벤트로 2배의 혜택을 얻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 보세요. 오늘 그가 거래 채굴에 대해 말하는 걸 보면 채굴기로 채굴하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그는 거래를 하라는 뜻입니다. 매수하고 매도하는 것. 매수와 매도로 수수료를 발생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자전거래, 거래량 부풀리기입니다. 오케이. 거래소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트래픽과 유저입니다. 거래소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최상위 트랙이며 거래소는 실질적인 자금 생성 기능이 있습니다. 모든 거래에는 수수료 수입도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가 여러분과 매수 매도를 하고 그리고 전부 컨트랙트 주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가 매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토큰이 아닙니다. 토큰은 위험성이 있고 조금 오를 수도 있으니까요. 그는 여러분과 USDT를 거래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USDT도 오래되긴 하지만 가끔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는 계속 매수와 매도를 반복해서 그 수수료를 발생시키고 그런 다음 수수료를 2배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2배 반환이라는 말을 듣고 우와, 이건 은행보다 돈을 더 잘 버네. 그럼 나도 한몫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보통 사기당할 때 다들 2배, 3배라고 하니까요. 오케이. 하지만 그는 여러분도 한번 알아보셔야 합니다. 블록체인에서 특히 거래소에서 이렇게 자전거래로 여러분에게 페이백을 해주는 것은 바이낸스도 했었고 OKX도 했었습니다. 많은 거래소들이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걸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1000를 투자하면 그는 매일 0.7%를 줍니다. 0.7%는 7달러와 같습니다. 4일마다 2.8%가 되니 그것은 $28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은 4일마다 고정적으로 돈을 받게 됩니다. 4일마다 한 번씩 돈을 받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 $28를 전부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80%만 출금할 수 있게 해주고 20%는 보유해둡니다. 나중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럼 80%는 22.4달러를 출금할 수 있습니다. 4일마다 한 번씩 출금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30일을 기준으로 보면 0.7 곱하기 30은 21%가 맞죠? 여러분, 21%나 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대단한 걸 언제까지 출금할 수 있냐 하면 $2,000를 다 받을 때까지입니다. 대략 9개월이 넘는 기간이죠.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받기를 누르면 그의 토큰으로 줍니다. 그의 토큰은 현재 0.02달러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100달러가 있다면 2,000개의 토큰을 받게 됩니다. 2,000개의 토큰이죠.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 토큰을 받으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을 타는 것입니다. 바로 현금화하는 것. 그래서 결국 현금화하는 셈이죠. 이해하셨나요? 자, 두 번째는 이 토큰을 좋게 보고 미래에 10배까지 오를 수 있다. 100배, 1000배까지 계속 보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아니면 절반은 팔고 절반은 보유해도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가르쳐 드릴 것은 만약 블록체인을 해보셨거나 블록체인에 참여해 보셨다면 사기를 당한 이유는 진짜 가상화폐를 했기 때문입니다. 호상이고 자체적인 수익 창출 능력이 없는 것. 그저 뒤에 들어오는 돈으로 지탱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다 운용자가 자금을 빼돌리면 토큰 풀이 바닥나기 전에 바로 폭락하여 영원히 됩니다. 결국 손해를 보게 되죠. 돈이 날아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진짜 허상입니다. 폰지 사기를 해보셨다면 폰지 사기는 뒤에 들어오는 돈으로 펌핑을 해서 보여주는 것인데 즉 나중에 들어온 돈으로 먼저 들어온 사람에게 수익을 챙겨주는 것입니다. 결국 자금줄이 위축되고 자금줄이 끊어지면 운영자는 바로 먹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계속 지급해 주어야 하고 본인도 챙겨야 하니까요. 그것들이 바로 폰지 사기입니다. 그것들이 사기 집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거래소에서는 여러분이 이 토큰을 받아서 현금화를 하려고 할 때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돈을 주나요? 맞습니다. 토큰을 시장에 팔 때 누가 돈을 주나요? 사는 사람이죠. 맞습니다.
운영자일까요? 아닙니다. 운영자가 사줄 필요는 없습니다.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 행위에 의해 이 코인이 얼마에 팔릴지 결정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운영자가 판을 뗄 필요가 없고 마감할 필요도 없으며 도망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왜 이 코인이 매일 거래량이 발생하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코인은 우리가 여기서 거래소라고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남들도 거래소라고 부르는데 현재 3마리 마차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3마리 마차가 무엇이냐? 첫 번째 마차는 공익이라고 불립니다. 즉, 플랫폼 측에서 공익적으로 펌핑을 어떻게 하느냐면 광고를 통해 홍보를 하고 그의 트위터를 팔로우하면 무료 에어드랍을 줍니다. 당신이 GMPI 플랫폼의 유저라면 무료 에어드랍을 줍니다. 에어드랍으로 유저를 유치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마차입니다. 공익도문이죠. 두 번째 마차는 많은 프로젝트 팀과의 연계입니다. 어떤 프로젝트 팀이냐면 블록체인에서 말하는 생태계 프로젝트 팀입니다. 형님, 저는 예전에 해봤지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프로젝트 팀들과 연계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생태계 프로젝트 팀들도 자신들의 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코인이 이러한 거래소에 상장되려면 그들도 반드시 스테이킹을 해야 합니다. 담보금을 내야 하고 이러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반드시 이 거래소의 토큰을 구매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생태계 프로젝트 팀은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거래소의 토큰이 수십 배 오를 잠재력이 있는지, 수백 배, 수천 배 오를지. 왜냐하면 내가 이 생태계 프로젝트 팀을 운영하면서 내 유저들과 내 코인이 나 역시 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돈이 이 거래소에 있기만 하면 그것이 수십 배 오르면 여기서 세금을 내고도 저는 여전히 벌 돈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플랫폼 측은 현재 이미 20개의 생태계 프로젝트 측과 연동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이들 생태계 프로젝트의 사용자들도 자동으로 그의 사용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확실합니다. 하늘의 맹세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당시 말레이시아에 폰지 사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RWA라고 불리는, 즉 VS 같은 그런 프로젝트 방식의 이런 블록체인과 유사한 것이었습니다. 주식이 코인을